평론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잘한다. 네, 또 정치인들보다는 뭐 훨씬 더 말 잘하고.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머릿속에 머리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언어를 잘 구사합니다. 저항 언어. 딱 되받아치는 언어. 아, 뭔가 탁월한 그의 어떤 촉이 있는 모양입니다. 언어의 촉, 반응하는 촉, 반응, 리액션 하는 그 촉이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능도 높겠지만 지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소위 대응력과 순발력. 그리고 내가 그런 대로 발전이 돼 있는 것, 대응력, 또 순환력, 치환력 이런 게 대단히 높은 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에는 이 초짜다. 머리는 좋고 뭐 등등 다 뭐 이런 건 좋을지 몰라도 정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신화, 그 신화가 깨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들 얘기했잖아요. 정치는 아직 초보다. 초보가 아닙니다. 정치 초보가 아니고 정치 10단인데 아직까지 정치에 입문만 안 할 것뿐입니다. 문 앞에 들어온 거지만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머릿속은 정치의 행로를 갖다가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 검사 시절에도 정치 행위를 하는 신문을 보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뭔가 이 정치를 학습하고 있었다. 또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 같다. 이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서울 중성동갑에서 컷오프한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저 공격하죠. 그런 건 정치도에 어긋나고 또 그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분은 이 한동훈 비대위 정치 참 이상하게 하신다. 정치 참 이상하게 하신다. 이거는 직격탄 날른 것보다 더 많은 설득력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임종석도 적이요. 두들겨 패는 이재명은 더 큰 적이요.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둘이 다 싸잡아지 가지고 욕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이거니까 이렇게 욕한다. 저거니까 우리 그럼 단합을 하자. 단결하자. 싸움 끝내지 말고 저 단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싸우자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전혀 드라이브 동기부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딱 뭐라냐. 정치 참 이상하게 한다. 정치 참 이상하게 한다함으로써 둘이를 싸잡아서 박치기를 시키는 겁니다. 이 전법이 도대체 무슨 전법일까요? 저는 상당히 요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대선 후보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대선 후보 나간다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흔히들 지금 보면 여기 대선 후보 된다. 다음 차기 대통령인다라고 생각할 줄 몰라도 저는 이분이 대선 주자로서 숙성될 수 있을까? 첫째. 둘째,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을까? 셋째, 만약에 대선 주자가 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단계별로 제가 생각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연구하느냐 모르지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그럼 싫으냐 하고 나한테 묻는다면 저 싫지 않습니다. 제가 맨 먼저 추미애로부터 탄압받고 그럴 때 우리 이 방송에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역사적 처음으로 했을 겁니다. 그때 얼마나 탄압을 받았는지 전부 다들 불쌍하고 치근하게 생각하는 한동훈이었습니다. 혼자서 법적으로 뛰고 정말 아주 그리고 쫓겨다니면서 아무런 쫓겨다니는 표도 안 내고 당당하게 그렇게 하는 검언 유착할 때 아마 여러분
함정에 빠졌을 때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다 밀어넣었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안을 갖다가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 꾸며가지고 말이죠. 그럴 때도 의연하게 했는데 그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절대로 검사 그만두면 안 돼. 절대 그만두지 마시오. 당신은 2년 뒤에 조금만 있으면은 검찰총장 아니면 법무부 장관 둘 중에 하나 한다. 둘 중에 하나 한다. 법무부 장관 아니면 검찰총장 둘 중에 하나 되고야 만다. 당신은 분명히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이렇게 아는 사람들한테 저 점쟁이냐고 말이야.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언제겠습니까? 대선이 훨씬 있기 전이죠. 예. 그때 그냥 검언유착 추미애한테 한참 당할 때 말이죠. 정말 난도질 당하고 검언유착 최강욱이한테 당하고 막 이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을 제가 미워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한동훈의 그 잘 커나감을 저는 잘 알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한동훈이가 지금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예? 정치 참 이상하게 하신다. 정치 참 이상하게 하신다면 임종석 즉 친문 쪽에서도 저항감을 안 갖고 또 이재명 쪽에서도 이재명 저 사람 참 정치 참 이상하게 하신다니까 뭐 둘이를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 참 재치 있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보면 친문하고 이 친명하고 이 문재인하고 이재명을 박치기를 시키는 말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그런데 말의 뉘앙스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이걸 보면서 한동훈 정말 머리 좋다. 머리만 좋은 게 아니고 대응력과 응집력과 치환력이 굉장히 좋다. 뛰어나다. 저는 그거를 느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하여 얼마나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고 그러지만 그걸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노력을 크게 안 해도 조금만 노력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이거의 차이점이란 거는 남들은 운수라든가 우연으로 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갖추고 있는 거. 내가 어느 땐가가 왔을 때 내가 필요할 때 그때 맞는 함수가 왔을 때 그 함수가 덜커덕 나를 채택할 수 있게끔 평소에 많은 것을 연마시키고 훈련시켜 왔다. 정신훈련, 육체훈련 또는 지식훈련 모든 훈련을 자기 머릿속에 빡빡 넣으면서 실제 시험례로서 자기가 체험은 안 했지만 자기 스스로 체화시켜서 그걸 갖다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당한 사람보다 더 깊은 것을 느끼게끔 구조화되게끔 자기 인생을 트레이닝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동훈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 안팎에서 민주당 안팎에서도요. 우려를 했죠. 민주당이 임 전 실장 공천 배제안과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방탄정당 구축을 노리는 이재명이가 차기 당권의 최대 경쟁자 중 한 사람을 갖다 쳐낸다. 친문계 실세 임 전 실장은 내치는 바로 의도가 반영된 조치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 위원장은 절대로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미 관여됐으면서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참 정치를 이상하게 한다. 이 한다가 아니고 참 정치를 이상하게 재명 씨께서 하신다. 참 이상하게 정치를 하신다. 이렇게 함으로써 친문에서도 약간 동조의 느낌을 받고 기분 좀 나쁘지 않고
이재명 입장에서도 자기를 크게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정치를 내가 좀 이상하게 한다는 그 정도의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하고 감탄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이 국민의힘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아주 제격으로 만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오늘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힘이 뒷받쳐줬을 것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걸 부인한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나쁜 사람입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소위 에너지 소스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들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그 두 사람의 아주 끈적끈적한 그런 하나의 그 선배와 후배의 정, 인간 사나이와 사나이의 정, 뭐 이런 것이 함께 응결되고 응집되어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이 시대 어려운 시대에 국민의 힘을 잘 건지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